21장은 이제 토너먼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21장에서 21장의 제목은 이제 Some Caveat, Sabotage, Collusion and Risk Taking인데, Sabotage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방해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제 방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제 Collusion은 담합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Risk Taking에 대한 위험 추구. 세 가지 이슈를 21장에서 볼 텐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이야기는 21장에서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는데 21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24장인가요? 예, 팀, 이코노믹스 오브 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너먼트에 대한 이야기는 21장에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아직 제가 21장 강의 노트를 다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 논문 하나를 조금 더 요약을 해야 돼서요. 두 개의 논문을 2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 논문은 정리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논문을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제가 주말에 21장 강의 노트를 이제 완성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토너먼트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20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피스레이트과 사실 토너먼트가 무차별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너스의 크기를 R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스레이트에서는 피스레이트를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베이스 샐러리를 적절히 잘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두 가지 페이 스킴이 같은 아웃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1장에서는 이제 뭐 그것은 사실 20장에서의 결과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의 이야기고요. 사실 현실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너먼트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자체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피스 레이스는 절대적인 어떤 성과, absolute performance를 가지고 페이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토너먼트라고 하는 것은 absolute performance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 평가를 통해서 두 사람의 경쟁자가 있다면, 혹은 그 이상의 경쟁자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페이 스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경쟁자들에게 대한 방해 공작, 사보티지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경쟁자들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다면, 그래서 매우 친밀해서 경쟁자들끼리 이제 담합을 한 다음에 서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차피 1등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는 맞잖아요. 1등이 보너스를 받는데 서로 이렇게 짜고 다 대충대충 하고 열심히 해서, 모두 열심히 해서 1등이 보너스를 가져가는 것이나, 그냥 다 대충대충 하고 그냥 보너스 받는 사람이 그냥 보너스를 받는 것이나, 사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워커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후자를 더 좋아할 거예요. 대충대충이라고 그냥 어차피 1등이 나한테는 보너스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냥 1등이 보너스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더 좋을 테니까, 서로 담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컬루전이고요. 담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스크 테이킹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너먼트 환경에서 저는 아무리 해도 1등이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서로 관계가 좋으면 담합을 할 수도 있죠. 노력을 적게 하면 나한테 좋으니까. 어차피 받는 급여는 노력과 비례하지 않잖아요. 항상 T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샐러리로. 1등을 하지 못하면 그냥 T를 받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1등을 못하고 T를 받나, 열심히 하지 않고 1등이 안 돼서 T를 받나, 사실 둘 중에 뭘 선택할래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1등이 안 된 다음에 T를 받는 게 사실 더 좋은 것이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등한테는 A 플러스를 주고 다른 모든 학생들한테는 학점을 A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1등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A나 A 플러스나 큰 차이는 사실 없겠지만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과제 점수도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고 중간 점수도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예상하는 어떤 학생은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더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제 세 번째 리스크 테이킹의 경우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마지막 과제에 점수 비중을 매우 높여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과제를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잘하면 뭐 과제를 잘한다는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리퀘어먼트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미니멈 리퀘어먼트만. 여하튼 뭔가 잭팟을 터트리거나 뭔가 내가 이 판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내게 된다면 그러면 1등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토너먼트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당한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까지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제 토너먼트 환경에서 1등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제 토너먼트가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위험을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21장에서는 토너먼트 베이스드 페이 우리가 봤던 T와 S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두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은 이론적인 이야기였다면 21장은 정말로 현실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제가 소개할 논문은 둘 다 실험을 기반으로 한 사실 첫 번째 논문은 순수한 실험이고요. 익스페리먼트였고 두 번째 논문은 사실 순수한 실험은 아닌데요. 실험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어떤 농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한 다음에 이제 그 뭐죠? 그 체리 같은 거, 체리 농장 같은 거, 베리 농장이긴 한데, 그래서 체리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체리 피킹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이제 페이 스킴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피스 레이스에서 토너먼트에서 피스 레이스로 이제 페이 스킴을 바꿨는데 마치 꼭 의도한 실험은 아니었는데 마치 꼭 실험의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쿼자이 익스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 실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했던 실험은 아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험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매우 흥미로운 논문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쪽 분야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쪽에 퍼스널 이코노믹스에서는 또 매우 유명한 논문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쪽 분야 급여를 책정하거나 혹은 이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컨설팅하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한 번쯤 참고해 볼 만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토너먼트 베이스드 페이 T와 S를 주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첫 번째 사보티지고요. 토너먼트가 도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보너스라고 하는 것을 혹은 승진 이게 뭐 보너스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프로모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전까지는 매우 분위기도 좋고 동료애도 좋고 매우 뭐 우호적인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이런 토너먼트가 도입이 되었을 때는 서로 이제 경쟁적인 상황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뭐 소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움을 거절하는 정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대놓고 방해를 하는 이제 사보티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서로 그렇게 노력을 조금씩 줄여가는 담합, 콜루전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마지막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자기가 부족한 어떤 성과를 뒤엎으려고 하는 위험 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1장에서 볼지 안 볼지 마지막 강의 노트를 최종적으로 업로드하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이제 리스크 테이킹은 보지 않는 것이고요. 혹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리스크 테이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